2025년 6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에서 동쪽의 민족은 세 갈래 운명 앞에 설 것이다. 침묵 속에 움직이는 자가 진실을 드러내며 불타는 도시는 새로운 기운을 품고 깨어날 것이다. 그날 밤 종소리가 울리면 선택된 자는 눈을 뜨리라. 한 장의 편지 예언의 시작. 1959년 3월 히말라야 산맥 너머로 한 남자가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텐진 갸초 제14대 달라이 라마. 중국군의 추격을 피해 인도로 망명하던 그 순간 그는 작은 주머니 속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냅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입을 가린 채 마치 자신에게 기도하듯 그 종이에 무언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편지는 평범한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깨어날 자에게 남기는 예언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편지는 조심스럽게 유리병에 넣어졌고 티베트의 북쪽에서 흐르는 강에 띄어졌습니다. 그 물줄기는 결국 인도양으로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을 지나 북태평양을 거쳐 동해에 도달하게 됩니다. 2025년 봄, 강원도 고성군의 한 어촌 마을. 한 어부는 새벽 조업 중 그 낡은 유리병을 건져 올립니다. 그 속엔 노랗게 바랜 종이 한 장과 이상한 글자들이 적힌 도장이 찍혀 있었죠. 글씨는 티베트어, 그것도 고대 사찰에서만 쓰이던 형식. 그는 곧장 지역 불교연구소로 편지를 가져가게 됩니다. 문서는 곧 서울 종로에 있는 티베트 불교 연구소로 전달되었고 한국의 대표적인 불교학자이자 달라이 라마와의 인연이 있었던 고 박사가 해독을 맡게 됩니다. 며칠 밤낮을 번역한 끝에 편지 속 문장은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2025년 6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에서 동쪽의 민족은 세 갈래 운명 앞에 설 것이다. 침묵 속에 움직이는 자가 진실을 드러내며 불타는 도시는 새로운 기운을 품고 깨어날 것이다. 그날 밤 종소리가 울리면 선택된 자는 눈을 뜨리라. 이 편지가 공개되자 종교계는 물론 정치권과 미디어까지 들끓기 시작합니다. 달라이 라마가 예언을 남겼다는 것만으로도 전 세계적 이슈였지만 그 내용이 2025년 6월 한국을 정확히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충격이 더했습니다. 그날 이후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침묵 속에 움직이는 자는 차기 대통령 후보를 암시하는가? 불타는 도시는 전쟁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순한 시적 표현일 뿐일까? 하지만 진짜 주목받기 시작한 건 편지 뒷면의 지도였습니다. 그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산맥과 실제하지 않는 마을, 그리고 분명 한국에는 없는 삼보의 탑이라는 구조물이 표시된 지형이었습니다. 고 박사는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습니다. 이 지도는 지리적 경로가 아니라 영적 순례의 여정을 암시합니다. 세 명의 인물, 세 개의 길, 하나의 종소리. 이건 단순한 예언이 아닙니다. 선택의 가이드입니다. 동시에 밝혀진 또 하나의 사실. 달라이 라마는 1990년 한국을 공식 방문했을 당시 강원도 한 절에서 아주 잠깐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일정을 가진 적이 있었다는 증언입니다. 그 장소가 바로 유리병이 발견된 그 바닷가 인근의 산사였다는 것. 30여 년 전 달라이 라마는 이미 한반도의 운명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일까? 편지가 세상에 알려진 지 며칠 뒤 서울의 한 고서점에 낯선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티베트 전통 의복을 입고 고문서를 하나 찾으러 왔다고 말합니다. 서점 주인은 그에게 조심스레 묻습니다. 혹시 그 편지 때문인가요? 그는 짧게 미소 짓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예언은 이제 깨어나는 겁니다. 삼각의 별자리 하늘이 내린 징조. 2025년 6월 2일 밤, 강원도 양양의 한 산사에서 수도 중이던 승려 도진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갑작스레 손에 쥔 염주를 떨어뜨립니다. 삼각의 별이 열렸군. 그가 본 건 평범한 별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북두칠성과 오리온좌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정확히 3개의 빛나는 점이 완벽한 정삼각형 형태로 하늘에 고정된 듯 떠 있었던 것. 같은 시각 서울대학교 천문대에도 비상 호출이 걸립니다.
천문학자들은 처음엔 이를 위성 군집이나 플레어 현상으로 판단했으나 정밀 관측 결과 이 세 개의 광원은 자연적 천체가 아니라 위치가 미세하게 변동하는 지능형 발광체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인터넷에는 곧 삼각별 사건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지며 SNS와 커뮤니티는 정체불명의 별자리 이야기로 들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단순한 천체 현상으로 치부했고 정부 역시 이례적으로 조용한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경주 불국사에서 한 고승이 달라이 라마와 생전에 편지를 주고받던 제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그가 남긴 메모 중 일부가 언론에 유출됩니다. 세 개의 별이 하늘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룰 때 땅 위에서도 세 명의 선택된 자가 균형을 이루려 할 것이다. 그중 둘은 속이고 하나만이 침묵 속 진리를 말하리라. 이 문장은 곧바로 등장한 예언의 구절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즉, 하늘의 삼각형은 세 명의 지도자 혹은 세 개의 선택지를 상징한다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뉴스가 이어집니다. 별자리가 관측된 삼각 지점의 지상 위치를 위성 좌표로 변환하면 한반도의 세 지역 서울 종로, 강원 양양, 전남 해남을 정확히 잇는 삼각형이 됩니다. 이 지역들엔 각각 다음과 같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서울 종로 한 전직 장관이 갑작스럽게 새로운 정당 창당을 선언. 강원 양양 산속 수행자로 알려진 침묵의 구도자가 미디어에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냄. 전남 해남 지역 청년단체 리더가 영성 정치를 주장하며 전국적 관심을 받기 시작. 세 인물 모두 정치인도 아니고 종교인도 아닌 경계의 인물들. 그들은 예언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기이하게도 예언의 구절들과 일치하는 행보를 보입니다. 이후 기상청은 6월 2일부터 4일까지의 전국 야간 기온, 대기 압력, 전자기 이상 수치를 분석한 뒤 공식 발표를 통해 놀라운 결론을 내놓습니다. 6월 2일 밤 한반도 상공에서 확인된 삼각형 발광체는 기상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하며 그 기간 동안 강원도 양양 인근 지역에만 인공위성 교신 장애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직후 한 해외 유명 천문 유튜버가 촬영한 고해상도 영상을 통해 삼각형 발광체 안에서 미세한 문자 형태의 패턴이 교차로 반짝이고 있었음이 밝혀집니다. 이 문자를 판독한 건 또 다시 고명환 박사. 그는 한 단어를 식별해냅니다. 선택션. 그것은 마치 하늘이 땅 위인 누군가에게 결정을 촉구하는 듯한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는 아직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별자리가 매일 새벽 3시 33분마다 동일한 위치에 13초간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13초, 단 13초 동안만 나타나는 신비한 현상. 그 시간을 정확히 기억한 사람들 사이에선 일종의 기도 의식이 자생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양양의 한 사찰에선 매일 그 시각,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조용한 모임이 생겨났고 그중 일부는 그 별빛 아래에서 이상한 꿈을 꿨다고 증언하기에 이릅니다. 그들은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불타는 도시, 종소리, 세 개의 그림자, 그리고 한 아이. 그 아이는 누구일까? 그 종소리는 어디서 울릴까? 그리고 하늘이 보여준 이 삼각의 별자리는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예고인지 혹은 구원의 문인지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북쪽의 문이 열린다. 분단의 균열. 2025년 6월 9일 북한 평양 외곽 류경호텔 상층부에서 전 세계가 몰래 주목하고 있던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참석자는 단 5명. 모두 북한 고위 간부 출신, 그리고 그 중 한 명은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인물이었다. 그날 밤 이후 그는 사라졌다. 이틀 뒤 청와대는 북한 고위급 인사가 남측으로 극비망명했다는 사실을 발표하지 않고 단지 국가안보 차원의 중요한 전환점이 감지되었다고만 알린다. 그러나 소문은 곧 퍼졌다. 북한이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추측과 함께 몇몇 언론은 예언과의 연결 가능성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바로 그 예언 속 한 문장 때문이다. 문이 열린다. 그러나 문을 여는 이는 외부가 아니라 안쪽에서 열쇠를 돌리는 자다. 이 구절은 단순한 통일의 은유인가? 아니면 실제 누군가가 북한 체제 내부를 뒤흔들고 있는 것인가? DMZ 침묵의 인물 등장. 6월 13일 새벽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 CCTV에 정체불명의 남성이 포착된다. 군복도 아니고 민간인 복장도 아닌 회색 승복에 가까운 차림. 그는 말없이 철조망 앞에 앉아 명상을 시작했다. 그 자리는 1953년 정전 이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던 고요의 구역. 소위 죽음의 삼각지대라 불리던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북에서 왔다. 그러나 어느 나라의 국민도 어떤 체제의 부속도 아니다. 나는 문을 지키던 자. 이제 문은 열렸다. 그는 곧 군에 의해 보호 조치되었고 언론은 그를 침묵의 망명자라고 부르기 시작한다. 고대문헌과의 기묘한 일치. 국가정보원은 그가 가진 소지품 중 유독 낡은 한 권의 책에 주목한다. 겉표지에는 티베트 문자와 한자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삼문경 쌈만징. 세계의 문이 열릴 때 새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리라. 이 문헌은 국내 불교학계에도 존재 기록이 없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 내용 중 일부는 챕터 1에서 발견된 달라이 라마의 편지 내용과 놀랍도록 유사했다. 이 인물은 누구인가?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의식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인가? 혹은 그는 정말 티베트의 종단이 파견한 마지막 감시자였던 것일까? 백두산 천지 이상 현상 발생. 한편 같은 시기 백두산 천지에선 이례적인 지진파와 수온 상승 현상이 기록된다. 북한 당국은 외부에는 이를 숨기지만 내부 보고서에는 지각 내부에서 비정상적 전자파가 검출됨이라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놀라운 건 지진파의 진원지가 백두산 천지 정중앙이 아니라 남쪽 기슭 쪽에 형성된 인공 구조물 아래였다는 점이다. 몇몇 탈북 과학자들은 익명으로 이런 증언을 남긴다. 그곳엔 1970년대부터 존재해온 비밀 사찰이 있다. 불교 양식도 아니고 김일성식 주체 사상 사원도 아닌 매우 오래된 형식의 수행의 공간이었다. 원래부터 닫힌 문을 지키던 장소라고 들었다. 그리고 그 구조물의 입구에는 티베트 문자와 한글이 함께 새겨진 문장이 있었다고 한다. 이 문이 열릴 때 말예는 침묵으로, 침묵은 길다오로 바뀌리라. 정치적 해석과 영적 파장. 남한의 정치권은 이 사건을 놓고 치열한 해석 경쟁에 돌입한다. 일부는 통일의 가능성을, 일부는 북한 체제의 와해를 상상하며 전략을 수정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흐름이 나타난다. 서울, 부산, 광주를 중심으로 문이 열린다는 말을 주제로 한 침묵 행진. 즉 소리 없는 시위와 명상 집회가 유행처럼 번져가기 시작한다. 이유는 단 하나. 침묵의 망명자가 등장한 뒤 사람들은 꿈에서 반복적으로 같은 문장을 듣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는 어느 문으로 갈 것인가? 세계의 문, 세계의 해석, 정치, 종교, 대중. 모두가 이 예언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 예언을 제3의 정치 지도자 출현으로 받아들이고 종교계는 티베트 한반도 불교의 예언적 연결로 해석하며 대중은 자신이 열 수 있는 개인의 선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문이 열린다는 말이 은유이든 실제든 지금 한반도는 변곡점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침묵의 망명자는 곧 하나의 문장을 남기고 다시 자취를 감춘다. 곧 종소리가 울릴 것이다. 그때 진짜 지도자는 움직일 것이다. 침묵의 지도자 그는 누구인가? 2025년 6월 17일 서울의 한 도심 광장. 수천 명이 말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니고 광고도 없었다. 그들은 단지 그 사람을 보기 위해 모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의 이름을 정확히 말하지 않았다. 심지어 본 사람이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다. 그는 실존할까?
아니면 만들어진 인물일까? 하나의 전설. 사건의 시작은 한 개의 영상이었다. 유튜브에 3분 남짓 올라온 그 영상에는 노트북 하나와 촛불을 앞에 두고 회색 후디를 입은 남성이 앉아 있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상 오른쪽 자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말할 수 없는 시대, 듣지 않는 귀들, 다친 눈동자 앞에 나는 이름 없이 앉아 있다. 이 영상은 12시간 만에 1천만 조회수를 넘겼다. 이건 예언 속 침묵의 자 아니냐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그가 예언에서 말한 군중 속에 있으나 보이지 않는 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영상의 IP는 추적되지 않았다. 배경도 합성처럼 어두웠다. 그를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꿈에서 그를 봤다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집단 꿈, 그리고 예언 공유 현상.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예언 공유 현상 PP Prophetic Projection Effect이라고 불렀다. 즉, 불안과 기대가 한 사회 집단의 무의식에 누적될 때 개인들이 비슷한 이미지를 공통적으로 만들어내는 집단 심상 현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론으론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대구, 광주, 부산. 각기 다른 지역의 아이들이 그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심지어 만난 적 없는 아이들이 모두 동일한 인상을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회색 모자, 검은 눈동자, 촛불 앞에서 손을 모은 자세. 입을 다문 채 하늘을 올려다보는 모습. 그리고 아이들이 쓴 그림의 제목은 모두 똑같았다. 조용한 선생님. 대중이 만든 신화? 언론은 혼란에 빠졌다. 기존 정치인들은 너도 나도 그가 바로 나라며 인터뷰를 했지만 대중은 냉소적이었다. 진짜 지도자는 자기 입으로 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말이 퍼졌다. 그러던 중 한 독립 언론이 흥미로운 제보를 받는다. 10년 전 전남 구례화엄사에서 3년간 묵원 수행을 했던 청년이 있었다. 그는 불교도 아니고 수도자도 아니었으며 자신의 이름조차 남기지 않았다. 하지만 수많은 스님들이 그 청년을 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매일 새벽 한 구절의 시를 산문에 남기곤 사라졌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문장. 나는 침묵을 배우러 온 것이 아니다. 당신들이 잃어버린 침묵을 들으러 온 것이다. 이 문장은 달라이 라마가 남긴 편지에서 거의 동일한 구조로 발견된 문장과 일치했다. 정치적 위협. 이런 흐름이 거세지자 정치권과 종교계 일부는 이 인물에 대한 경계령을 조용히 발령한다. 국정원, 경찰청, 국가종교문화보존기구 등이 비공식적으로 협력해 신비주의 지도자 현상에 대한 대응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의 핵심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그는 실제 인물이 아닐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존재하지 않음에도 영향력을 가지는 자야말로 현대 사회의 가장 위험한 존재다. 그러나 이 대응은 오히려 불을 지폈다. 대중은 이제 더욱 그를 보고 싶어 했고 믿기 시작했다. 침묵의 소리. 그리고 마침내 6월 21일 서울 종로가의 한 오래된 폐가 건물 외벽에 정체불명의 영상이 투사되었다. 빛으로 된 영상 속 남성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단지 화면 아래 한 문장이 전멸되었다. 종이 울릴 때 나는 걸어 나올 것이다. 사람들은 그 자리에 모여 앉았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아이들도 어른도 외국인도 장애인도 모두 한 방향을 바라보고 단지 기다렸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가 정말 존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린 그를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예언의 구절 다시 등장하다. 그날 밤 예언 속도 하나의 문장이 한 SNS 계정에서 자동으로 업로드된다. 침묵 속에 움직이며 군중 속에 있으나 보이지 않고 결단의 순간에 모두의 시선을 끄는 자. 이 구절이 올려진 계정은 생성된 지 33분 만에 삭제되었다. 그러나 영상은 퍼졌고
많은 이들이 이 구절을 이제 그 조용한 선생님에게 붙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6월 22일 새벽 3시 33분. 양양, 해남, 서울 종로. 삼각 별자리가 다시 하늘에 등장한다. 하지만 이번엔 13초가 아닌 33초 동안 멈춰 있었다. 그 별빛 아래 한 인물이 조용히 걸어 나오는 듯한 영상이 해남의 바닷가 CCTV에서 포착된다. 그의 발 아래 파도가 밀려들며 촛불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다. 불타는 도시 혼돈의 전조. 2025년 6월 24일 오후 8시 14분. 서울 강남 한복판. 압구정 로데오 거리의 중심 건물에서 갑작스레 전면 정전이 발생한다. 처음엔 단순한 전력 이상으로 여겨졌지만 불과 3분 뒤 인근 5개 구역 전체가 암흑에 휩싸인다. 그리고 8시 21분. 강남역 부근의 한 빌딩에서 동시다발적인 폭발이 일어난다. 4층 카페, 9층 코인거래소, 옥상에 위치한 방송 촬영 스튜디오. 강남 도심은 순식간에 거대한 불길로 뒤덮였다. 1시간 내내 진화가 불가능했던 이유는 강남 일대 디지털 기반 소방 시스템 전체가 먹통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스마트 방제 시스템, 자동 스프링클러, 센서 기반 출입 통제 페어.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계획적으로 시스템을 차단한 것이다. 예언과의 일치. 사건 다음 날 한 SNS 계정이 예언이 시연되었다는 게시글과 함께 달라이 라마의 편지 내용을 다시 퍼뜨린다. 빛이 사라진 후 불이 올라오고 그 불은 진실을 덮고 거짓을 부른다. 도시의 불길은 단지 물리적 화재를 뜻한 것이 아니라 정보의 붕괴와 진실의 왜곡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특히 주목받은 건 9층의 코인거래소 화재. 이곳은 국내 최대 가상자산 리비움 RIVIUM의 핵심 서버가 있던 곳이었다. 해킹인지 내부자 공모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화재 직전 7분간 누군가 대규모 코인 물량을 이상 거래로 해외 지갑으로 이체한 흔적이 발견된다. 즉, 불이 나기 전 누군가는 예정된 붕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혼란의 확산. 24일 밤 서울 도심 곳곳에선 거대한 도미노처럼 사고가 이어진다. 지하철 2호선, 열차 3대가 터널 내 정지. T방송국 송출 서버 다운, 생방송 중 끊김 발생. Y대병원 수술실 정전, 인공호흡 장치 일시 작동 중지. 강남경찰서 디지털 통신망 전면 마비, 112 비상망 다운.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사고가 8시 14분부터 9시 33분 사이에 집중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시간대는 삼각 별자리가 다시 나타난 시점과 겹친다. 이번엔 단 13초도 33초도 아닌 전체 79초간 하늘을 비추었다. 이쯤 되자 대중은 단순한 불길과 정전을 넘어서 이것은 시험이자 신호라는 집단적 감각을 공유하기 시작한다. 익명의 CCTV 기록. 사건이 벌어진 강남의 한 골목 CCTV 영상이 유출된다. 불길이 건물로 번지기 직전 한 남성이 걸어 나오는 장면. 그는 어두운 로브, 깊게 눌러쓴 모자, 그리고 왼손에 빛나는 붉은 구슬을 들고 있었다. 그가 골목 모퉁이를 돌며 속삭이는 입술이 카메라에 잡힌다. 불은 모든 걸 가리지만 침묵만이 진실을 남긴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